안녕하세요. 새날 보는 인사이트. 오늘은 하루 종일 떠들썩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 관련해서 이제 이것들이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김정은 사망에 대해서 99%로 확신을 갖는다라는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떠들썩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청와대가 특이 동향 없다라고 이제 좀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외신들도 뭐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사망 시에는 김여정이 그 뒤를 이어서 승계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이제 건강이 이상하다고 하니 미국이 죽음의 백조 이틀간 6대를 띄워서 이제 북한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는 모양새를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만의 정보 수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제 김정은은 굉장히 좀 아프다라고 이제 커멘트를 한 상황이에요. 관련해서는 일단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아픈 상황이고 생존 여부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하게 이제 커멘트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로이터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이제 중국의 이제 의료진들이 북한에 김정은을 돕기 위해서 파견되었다.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이런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말고 그 이외에 이제 뭐 경호팀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뭐 파견이 되었다라는 썰도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이제 어떤 매체들 뭐 가지고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이번에 강남에서 당선이 됐었던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자인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김정은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코멘트를 날렸어요. 이제 그만큼 뭐 사실 외신뿐만 아니라 뭐 국내에서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뭐 상황이 굉장히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태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도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제 S&P 같은 경우가 대북 리스크 자체가 커지면 한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만큼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북한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뭐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내지는 이제 국방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아무런 동향이 없다, 이제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커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과거의 상황에 이제 빗대서 만약에 이제 진짜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미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1대 독재, 2대 독재, 3대 독재가 지금 이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도 이제 김정일 이제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사망을 한 시점은 1994년도에 한번 김일성이 사망을 했고요. 워낙 옛날 일이기는 하니까 가장 최근에는 이제 2011년도 12월 17일에 김정은이 사망하고 이제 김정은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권력을 승계를 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시점에 과연 코스피 코스닥 내지는 저희 한국의 증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11년도 12월 17일입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 12월 17일입니다. 17일이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장이 끝났고요. 토요일 날 이제 사망 뉴스가 떴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5%에 가까운 폭락을 기록했었어요. 종가는 마이너스 3.43%로 끝났는데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유념해 보셔야 될 점은 당일은 폭락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틀에 걸쳐서 바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증시에는 뭐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당일에는 좀 패닉셀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단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좀 패닉 폭이 좀 깊었어요. 하락폭이 마이너스 8.8%가 이제 저점이었습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5.35%에 끝났는데 이제 코스닥 또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 걸쳐서 뭐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당일에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이제 뭐 공포가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다음 날과 그 다다음 날에 걸쳐서 뭐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더라도 과거와 유사하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패닉셀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시장 자체에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주식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날 당일에 이렇게 뭐 저점이나 이럴 때뭐 공포에 질려서 뭐 굳이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해서 주식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시던 분들 그리고 내지는 조금 더 저점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좀 받아 가시려던 이제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저점에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전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사실 CNN에서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사망한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또한 마이너스 5.61%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4월 21일인데요. 이제 만약에 이때 저점에 잡으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상당히 지수상으로는 뭐 금방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사실 이날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이제 아무 문제 없다. 오후에 이제 아무런 특이 동향이 없고 CNN이 오보를 낸 거다라고 해서 바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만약에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진짜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뭐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굳이 이제 공포에 질리셔서 주식을 뭐 이렇게 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사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과거 사례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과거 김정일 사망 당시에는 후계 구도가 좀 명확하게 이제 김정은으로 굳혀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굉장히 어립니다. 애들이 이제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남이 이제 2010년생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사실 북한에서 뭔가 체제가 붕괴가 돼서 뭐 더 큰 공포가 올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동향을 봤을 때는 이제 김여정의 공식 후계자 지위가 좀 부여될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김정은 유고 시에는 후계자로 김여정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최고 지도자의 사망 이후에 좀 정치 체계가 좀 붕괴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뭐 좀 전문가들의 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할 때마다 언론은 북한의 몰락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북한 지도층과 백두혈통 김씨 가문은 이해관계가 같다. 결과적으로 이제 고위층이 이제 정권 유지가 최우선 목표이기에 뭐 이런 돌발 변수라던가 이제 권력 공백, 군부 반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다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이 장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이외에도 뭐 태영호 그리고 이제 탈북자 출신 뭐 굉장히 좀 고위층 들이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뭐 실제로 이렇게 급격하게 체제 자체가 좀 붕괴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4월 21일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사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충분히 추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하거나 내지는 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돌발 이제 행동들이 나왔을 때 늘 이제 이러한 방산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도 4월 21일 날 이제 보도가 있는 이후에 이제 빅텍이나 스페코 그리고 퍼스텍, 휴니드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진짜 사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뭐 큰 폭의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매도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테마가 사실 굉장히 좀 길게 가는 테마는 아니고 뉴스가 나왔을 때 좀 금방 빠지는 이제 그런 종목의 이제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례로 제가 빅텍을 하나 사례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망하던 시점이 이제 김정일 사망이 아까 전에 이제 2011년도 12월 17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7일에 사망을 하자 그 다음날 월요일날 빅텍이 2011년도입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상한가가 15%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4.73%를 기록했고 2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어요. 물론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탈출 기회는 주었습니다만 실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왔을 때 하루 이틀 내지는 뭐 최대 뭐 3일 정도 선까지는 좀 정리를 하셔야 뭐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뭐 CGN이나 뭐 코로나 관련주들처럼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테마는 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방산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약에 사망을 한다라고 뉴스가 떴을 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보셔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스페코도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드리면 12월 17일입니다. 이제 사망을 토요일날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상한가 이제 두 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위에서 놀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퍼스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9일 월요일 날 상한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상승을 하다가 그 3일째부터 좀 빠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방산주를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꾸준하게 지속이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다만 뉴스가 나온 시점 이후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매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타이밍을 잡아셔서 빠져나오셔야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가장 뭐 이제 방산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좀 최악의 케이스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뭐 아무런 이제 뭐 이슈 없이 문제 없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김씨 일가의 뭐 사망설 뭐 관련해서는 한 번씩 찌라시가 돌긴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늘 해프닝으로 뭐 문제 없이 이제 넘어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코스닥에는 영향력이 굉장히 없겠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사망이 진짜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셔서 매수 매도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산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뉴스에 파셔라. 뉴스 나오고 하루 이틀 사이가 늘 역사적으로 최고점을 기록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